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5월 9일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자회견은 총 7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포함해서 20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총 4개 분야로 나누어서 자유롭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정치 분야, 두 번째 외교 안보, 세 번째 경제, 네 번째 사회 분야. 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면 자, 첫째, 우리나라 기자들의 정말 형편없는 수준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제가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이 너무나 수준이 낮습니다. 자, 이날 외교안보 분야에서 그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좋은 질문을 한 기자는 BBC 기자의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비교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자회견에서 질문은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이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가장 시급성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은 이런 핵심 현안을 비껴간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또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질문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뻔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질문은 아주 구체적이어야죠. 그리고 핵심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앞으로 3년간 국정 기조를 전환할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겠죠. 그리고 뭐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잘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하겠죠. 이건 답하는 사람한테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이건 던져주는 질문이죠. 또 뭐 이런 식입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뭐 차기 내각 구성은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잘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뻔한 질문만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정말 BBC나 로이터 통신의 그 기자들, 외신 기자들의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과 너무나 그 퀄리티에 있어서 이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소감은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 수준에 너무나 실망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점. 자, 두 번째, 핵심 현안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 이슈가 뭔가요? 바로 윤석열발 의료 대란, 의료 개혁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의료 개혁 문제에 있어서 질문이 계속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한 딱 한 개가 전부였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 자체도 정말 하나마나한 수준의 질문이었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편파성을 띠고 있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화하자고 하는데 의료계는 계속 원점 재검토만 고집하더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건 정말 하나마나한 질문이죠. 아니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야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니 수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이 단 하나, 그것도 하나만한 질문에 불과했다라는 것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좀 곤란한 질문, 뭔가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외신 기자들이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런 질문에 있어서는 아주 그냥 원론적인 수준에서 좀 뭉개고 가는 식의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뭔가 핵심을 피해가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반대로 정치 분야에 있어서 뭐 최상병 특검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뭔가 스스로 돌파해야 할 뭔가 이런 의지가 있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식의 이런 답변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오랜만에 기자회견이어서 아주 반갑기는 했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기자회견인데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준비가 너무나 없었다. 그리고 이런 형식의 기자회견에 있어서 항상 한계를 느끼는데 질문이 계속 주고받는 것이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가 하나를 질문했는데 그 답변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추가 질문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만 질문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깊은 어떤 현안에 대한 어떤 공방이 오갈 수 없는 이런 구조라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이게 전체적인 저의 평가입니다. 한번 이 큰 틀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가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낮더라. 외신 기자와 너무 비교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에 있어서 제가 선택한 가장 최고의 질문은 BBC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대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뭐냐라는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매를 통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체제를 허물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사용하고자 만든 이 무기들을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조치들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한국이 비우호국 중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국가다. 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 행동이 한국에 용인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입장은 뭡니까? 즉 대한민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무엇이고 그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질문이죠. 자, 러시아가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그 국제사회에서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체제를 완전히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 무기를 또한 우크라이나 실제 전쟁에서 사용해 봄으로써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지금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데 대한민국 도대체 당신들의 입장은 뭐냐?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 그러니 러시아 대사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 가장 우호적이다. 이거 완전 대한민국 러시아의 호구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은근슬쩍 한 대 쿡 찌르는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죠. 이런 수준의 질문을 하는 우리나라 기자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훌륭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매우 회피적이었습니다. 짤막하게 러시아와는 오랜 기간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북한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는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면서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또 공동의 협력은 추구해 나갈 것이다. 잘 관리해 나갈 것이다. 이런 식의 아주 원론적인 대답만 했는데 훌륭한 질문에 그렇지 못한 답변이었죠. 그래서 오늘 최고의 질문은 바로 이 BBC 기자의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을 우리나라 기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반면에 그나마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같은 이런 민감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면 SBS 기자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전담팀까지 구성해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자, 대통령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 시작한다고 발표했는데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 입장이나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특검 문제는 1월에 제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야당도 집권 때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때 항상 야당도 이렇게 처신하더라. 자, 예를 들어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검찰, 경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렇다. 도이치모터스 그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에서 거의 2년 반 가까이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한 건이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 자체가 모순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특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한 거죠. 또 여전히 할 만큼 다 해놓고서는 또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이 제일 끝에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한 게 딱 하나 전부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이 참 공부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 자, 질문 자체도 굉장히 편파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계속 대화하자, 뭔가 양보할 의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정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접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느냐. 이거 하나만 한 질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 현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부한 기자라면 이렇게 질문 안 하죠. 대체 2,000명 증원, 의료계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2,000명 안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어디에서 논의가 됐습니까? 그 구체적인 근거가 된 연구 자료가 뭡니까? 그리고 왜 이걸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법원에서도 그 자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어떤 입장이라는 게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그런데 이런 식의 아주 하나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연히 답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 답변들만 늘어났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면 지난 정부가 30여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우리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필수 의료 또 강화, 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누구와 이 문제를 협의했나요? 의료계 누구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이걸 밝혀야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의료계와 이 문제를 1년 넘게 다뤄왔고 갑자기 2,000명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의료계는 뭔가 통일된 방안을 내기 어려운 집단인 것 같습니다. 의협, 전공의,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입니다. 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1년 넘게 진행할 동안 우리는 통일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2,000명 증원하겠다. 이거에 대한 공문, 의협에 공문 한 차례 보낸 게 전부죠. 2,000명 안을 가지고 의료계와 협의를 했다고요? 자, 의료계는 계속 미루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했는데 지금의 이걸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아직도 굉장히 안일하게 이 의료대란을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결국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뭔가 겉도는 기자회견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기자회견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뭔가 형식의 변화를 생각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기자회견조차 출범 사실상 취임 이후에 사실상 첫 공식 기자회견이죠. 이게 2년 만에 벌어졌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그동안 불통의 정부였는가를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기자회견이 앞으로 좀 더 자주 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